자, 오늘은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절세계좌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절세계좌 이중과세 논란은 주식형 ETF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지금 노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미국 주식형 ETF를 통해서 노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 등을 통해서 배당을 받고 있는데, 이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지금 절세계좌 IRP나 연금저축펀드나 또 ISA나 퇴직연금 DC형에서는 별도로 떼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연금저축펀드에서는 과세 이연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2025년 1월부터 과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을 볼 때 국내에서 상장된 주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해외 상장 주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QQQ라든가 스파이라든가 뭐 슈드라든가 배당주죠. 배당주 ETF, 이런 것들은 미국의 자산운용사가 미국에서 상장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절세계좌인 연금저축펀드나 IRP에는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국내 상장으로 가고요. 국내 상장은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 중에서도 국내 ETF, 그 다음에 해외 투자는 해외 주식 또는 ETF, 이렇게 둘로 나눠질 거예요. 자, 그러면 국내 주식이나 국내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수익이 나오는데, 하나는 매매 차익이고 양도소득이죠. 샀다 팔았을 때 나오는 양도 차익, 매매 차익이 있고 배당 소득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를 낼 거고, 미국 해외 주식, 예를 들어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이라든가 이런 해외 주식 ETF에 투자하면 여기서도 샀다 팔으면 매매 차익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배당 소득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둘로 나눠지는 게 되는 거예요. 일반 계좌가 있고, 일반 계좌는 뭡니까? 그냥 증권사 어플에 들어가가지고 S&P 500 그냥 내가 매입하는 거고요.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매입하는 거고, 나스닥 100 주식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가 아닌 이상 일반 계좌에 하는 거는 좀 아쉽죠. 그래서 절세가 되는 계좌, 즉 IRP나 연금저축펀드나 뭐 ISA 같은 절세 계좌를 통해서 이런 좋은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미국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담는 거죠. 그래서 절세 계좌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과세가 어떻게 되냐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지요. 그 다음에 일반 계좌에서 국내 주식이나 국내 ETF를 사가지고 배당이 나오면 15.4%의 배당 소득세를 떼는 거죠. 이게 일반 과세예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 미국 S&P 500, 코덱스, 타이거, 뭐 나스닥 100을 해서 매매 차익이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는 15.4%의 양도 소득세를 뗀단 말이죠. 예를 들어 해외 상장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250만 원을 제하고 22%의 양도소득세가 있지만,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15.4% 양도소득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의 배당소득세를 내지요. 그래서 15%인데 중요한 거는 일반 계좌보다는 절세 계좌겠죠. 절세 계좌는 뭐가 됩니까? 일단 연금저축펀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적연금의 대표적인 IRP, 그 다음에 ISA 등등이 될 거예요. 또 퇴직연금 DC형 이런 게 될 건데, 이 절세 계좌에 매매 차익이 들어오고 했을 때는 다 과세 이연이에요. 국내 상장, 국내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이 절세 계좌에 일단 들어오면 언제까지? 55세 연금 수령할 때까지 저율 과세 3.3에서 5.5%로 낼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과세 이연이고 과세 이연이 과세 이연이고 과세 이였습니다. 언제까지?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런데 문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건 관계없고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에 대해서 나오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변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변경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만약에 100원에 대한 배당이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서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서 나왔습니다. 배당이에요. 이게 배당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15%의 배당소득세를 뗍니다. 미국에서는 15% 떼거든요. 이건 미국 기준이에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85원이 되는 거예요. 배당소득이.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 국세청이 나중에 연금소득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를 더해줬냐면 15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어디가? 국세청이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이걸 뭐 선환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투자자들은 얼마를 돌려받게 되냐면 15원을 뺀 15%를 내면 15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떼고 85원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얼마 받았냐면 100원을 그냥 받은 거예요. 100원을 수령한 거죠. 언제까지? 55세 될 때까지. 그래서 이 100원에 대해서 복리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늦는 둥간 55세까지 시간이 남아있겠죠. 이 기간 동안 배당소득이 나온 거를 복리로 재투자하면 엄청난 수익률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변경 후 아주 간단하지만 이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100원에 대해서 15%를 뗐어요. 이미. 그러니까 얼마가 자산운용사에 들어오냐면 85원이 들어오는데 지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얼마가 들어옵니까? 85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배당이 들어오는 게 소득 금액이 낮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깜짝 놀란 거죠. 왜 이렇게 배당이 작아졌지?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과세 이혼 없이 55세까지 가다가 55세에 이 돈을 재원을 가지고 연금을 주겠죠. 근데 이 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떼야 안 떼요? 연금소득세 3.3에서 5.5%를 또 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에서 배당소득세를 1차로 과세했고 이 배당소득세를 낸 이 돈에 대해서 또 2차로 연금소득세를 낸다. 그래서 이게 2차 과세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1차와 2차 동일한 배당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발생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과 각 자산운용사가 모여있는 금융투자협회가 모여서 올 7월까지 세법 개정안을 만들고 내년에 시행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연금을 수령할 때 이 연금이 배당소득세를 낸 연금인지 안 낸 연금인지 이걸 발라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산으로 개발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건데, 문제는 이것이 2021년 세법 개정안에 외국 납부세액 공제라는 것이 세법 개정안으로 올라가서 2022년부터 시행이 되려고 하다가 올해 2025년 1월까지 유예가 됐던 거예요. 금투세와 같이. 그러다 금투세는 폐지가 되고 이거는 조용히 시작됐는데, 그동안 3년 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공지 없이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배당으로 인해 배당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던 많은 배당족들에게는 엄청난 뉴스가 현재 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가 세금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TR 제도도 없앴고, 그 다음에 사적연금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논의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 이런 연금 계좌에 대한 절세 혜택을 없애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세법 개정안이 만약 바뀐다면 이중과세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15%의 세금을 내는 건 확실할 거고, 그렇다면 뒤쪽에 연금소득세를 없앤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건데,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았고 당분간 나오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절세 계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수익률, 시세 차익도 있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효과도 있죠. 그래서 배당으로 벌어들이는 세금은 배당소득세가 좀 나가는 게 아쉽지만, 그동안 안 냈던 걸 내는 거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절세 계좌의 혜택만큼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